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회복을 돕는 남자 바르실레입니다. 이 익명의 모임에서의 12단계의 모임 안에서의 후원 제도는 어디서 왔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후원 제도는 어디서 온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후원 제도는 일단 그 멘토링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제도라기보다는 그 멘토링이라는 방법들을 많이 썼잖아요. 예전부터. 그래서 이제 어떤 그 뭐 예를 들어 철학자들이 서로 이제 멘토링들을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 사상들을 나누고 그런 이제 거기에 발전시키고 이런 이제 멘토링 제도들이 있었어요. 또 스승과 제자들 요런 이제 사이들에서 이미 인류 역사상 이 멘토링이라는 제도가 계속해서 있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후원자 뭐 이런 개념을 쓰니까 좀 이제 좀 이상하지. 어떤 그 도제식으로 사람들을 돕는 그 기관이나 사람들은 대부분 이 후원 관계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 두 번째 이 후원 제도가 어디서 왔냐면 이 영성 지도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기독교에서 이제 구교 나 이제 뭐 신교에서 이제 사람들이 신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신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 기도들을 지도하고 이제 그 신과의 관계들을 지도하는 그런 방식들의 영성 지도 방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과제 같은 걸 내주고 이제 그것들을 해오도록 한다던가 아니면 한 주의 삶을 이렇게 들어보고 이제 그 계속해서 이제 방향들을 제시해 나간다던가 아니면 자기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어떤 종교 안에서의 영성 지도의 방식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개신교 전통 안에도 이제 이런 영성 지도의 방식들이 아마 있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제 아마 옥스포드 그룹이라는 그 영국의 그룹도 아마 이제 이 후원 관계들을 아마 맺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제 그 세 번째로 익명의 중독자 모임에서 이제 이 후원 제도가 이제 발생이 됐, 이제 그 이어져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한 초창기에 100명의 사람들이 이제 그 술을 끄는 거죠. 어떻게 끊었냐면 이제 12단계라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옥스퍼드 그룹에서 온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본인들이 술을 끄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제 술을 끊는 이후에 또 다른 사람들을 이제 도와줘야 되는데 이제 그 사람들에게 12단계를 전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메시지들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이제 후원을 관계를 맺고 후원을 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여러 후원 제도 비슷한 게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제 땡스 포 쉐어링에 보면은 이제 그 후원자 제도들이 나오죠. 그래서 거기서 막 스폰서에게 이제 전화도 하고 이제 막 꾸중도 듣고 숙제 안 한다고 꾸중도 듣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약간 거기는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 빡세게 하는 그런 후원 관계를 이제 맺었던 거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런 익명의 중독자 그룹에서 이제 후원 제도가 이제 발전이 됐고 좀 심화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뭐 책자 같은 것도 나오고 이제 거기 원리들도 또 노하우도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병원에서 이 후원 제도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저도 전에 들은 거긴 하거든요. 이제 미국에서 이제 이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뭐 예를 들어 법정 같은 데 이제 가게 되면 어떻게 형을 내렸었냐면 이제 끝나자마자 아니 이제 너가 감옥 갈래 아니면 뭐 모임 다닐래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죠. 아니면 이제 감옥에 갔다가 이제 나오면서 이제 모임에 가도록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법정에서 나오자마자 곧바로 이제 멤버들이 그 사람을 데리고 모임으로 가거나 아니면 이제 감옥에서 이제 나오자마자 곧바로 이제 모임으로 데려가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이끌어주는 사람들이 연결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도 마찬가지죠. 병원에서 이제 퇴원하자마자 이제 모임에 가도록 하는 이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영화에 보면은 그 28일 동안인가요? 그런 그 줄리아 로버츠 나왔던 영화인가? 그런 영화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중독자들의 회복 그 병원 같은데 재활 센터 같은 데가 있는데 거기 이제 그 주인공이 들어갔다가 이제 나올 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모임으로 곧바로 가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렇게 할 때 이제 모임으로 곧바로 연결을 하는 그런 그 후원 제도들이 이제 병원에서 좀 나온 것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생각해 보면 먼저 경험한 이가 다른 이를 돕는 거의 모든 기관에서 사실 후원 제도가 있어요. 예를 들어 군대 가면 사수 부사수 있거든요. 이제 저 처음에 이제 가서 이제 저는 행정병이었는데 행정병에서 이제 교육계 선임이 있었고 그리고 그 그리고 이제 제가 거기서
서기 보고 막 이렇게 하는 서기 쪽으로 이제 옮겼는데 그 서기 쪽으로 옮길 때 그 또 후원자가 있었어요. 사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수에게 또 이제 뭐 부대 일지 어떻게 쓰는지 또 뭐 휴가 뭐 외박 근무 뭐 짜는 거 이런 것들 다 물어보고 그런 것도 이제 배워서 이제 제 삶에 적용하게 되고 일도 하게 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또 제가 이제 그 예전에 동아리에 들어갔는데 동아리에도 제가 선배가 있어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만나서 따로 이제 여러 상담도 나누고 이제 고민도 나누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또 그런 기관들이 있었고 뭐 어쨌든 뭐 이런 것들이 어떤 직장에 갔을 때에도 이제 사수가 있어서 그 사수가 이제 좀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선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꼭 이제 후원 제도는 이제 꼭 이제 어디 기관에서든 이제 이 후원 제도가 있을 수 있다. 많이 사용해 왔다. 그래서 이 회복 그런데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회복에 있어서 이 후원 제도에 대해서 많이 이제 생각을 못 하는 거죠. 대부분 이제 전문가 집단에게 이 후원의 제도를 이제 많이 맡겨 왔어요. 그래서 보통 어떤 사람이 그 고민이 있다 그러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좀 이 문제가 좀 어렵다 싶으면 어디로 가냐면 상담사나 이제 병원 의사에게 정신과 상담 신경정신과 의사분들에게 이제 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부 이제 종교기관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이제 후원 제도는 이제 멤버와 멤버 간의 사이에서 이제 이 후원 제도들을 이제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권위자가 또 아니면 전문가 집단이 그러지 않은 사람을 이렇게 후원하고 이런 것보다는 멤버와 멤버가 이제 후원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후원 제도가 이제 강력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실효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이 후원자가 피후원자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피후원자가 후원자를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효성이 없거나 아니면 매력이 없으면 후원을 요청을 못 하는 거죠. 요청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아무래도 그리고 중간에 또 끊는 것도 후원자가 할 수 피후원자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후원 제도는 익명의 모임 안에서 후원 제도는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그 멤버와 멤버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그 권위가 있고 또 파워풀하다,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피후원자들이 자신도 이제 나중에 후원해야 될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배우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능동적으로 배울 수 있게 되고 또 이제 열심히 있게 이제 따라가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후원 제도에 어디서 왔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이야기를 나눈 이유는 이제 이것이 뭐 어떤 한두 사람의 지혜로 그냥 아니면 뚝딱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오랜 역사적인 흐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좀 이야기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의 회복의 여정을 응원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